여러분, 요즘 이자 폭탄 장난이 아니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연끌족의 부담 진짜 크고요.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 부담이 장난 아닙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게 통제 방역으로 꽉 묶고 나왔어서 번 돈이 없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내지는 말입니다. 이게 은행 돌려막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리두기 제한을 했어요. 아니, 풀었어요. 그러면 매출이 빵빵빵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도 빚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담 엄청납니다. 연끌의 부담도 엄청나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말입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장도 지금 이자 장사한다 비판하고 여당에서도 이자 장사한다는 비판이 자꾸 커지고 이게 관치금융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실제 관치금융 맞습니다. 이게 정부가 실제로 관여하는 거예요. 이자에 대해. 저는 이런 게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관치금융이긴 한데요. 그것 때문에 은행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대출 이자를 지금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신한은행 완전히 파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파격적이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신한은행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전원에게 향후 1년간 말입니다. 금리를 5%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기존 대출자뿐만 아니에요. 신규 대출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신규 대출자도 5%로 제한하고요. 기존 대출자도 5%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와우. 진짜 놀라운 일이죠.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례 없는 이야기예요. 전례 없는 이야기. 5%로 제한하겠다. 아예 1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한은행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은행들, 다른 시중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 그런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만 5% 제한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만 5%는 당연하고요. 전세자금대출. 잠시만 제가 차 좀 한 잔 맞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요. 0.30%포인트 인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담대는 0.35%포인트 인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은 가상금리를 0.2% 지원하겠대요. 야, 이게 참 은행이 이자를 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은행의 이자를. 이게 뭐 진짜 놀라운 일이죠. 연소득 4천만 원, 보증금 3억 이하 전세 2년 고정금리 상품도 출시하고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서민 지원 상품으로 세이망 홀씨 신규 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인하를 하겠다. 진짜 장난 아닌 이야기를 했죠.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요. 대출 부담 줄어들겠구나. 이게 결국은 다른 은행들도 다 따라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출 부담 줄어듭니다. 이자 폭탄 좀 줄어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하나는요. 야, 금융시장의 시장 경제가 계속 깨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가면 금융시장이 이게 나라 거지 이게 민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생각 말입니다. 굉장히 상반된 생각이죠. 예. 그래서 저는
시장 경제를 계속 살려줘야 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정환진이는요.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제가 표방하는 목표거든요. 시장 경제를 깨는 데 대해서는요.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든지 말입니다. 어쨌든 어쨌든입니다. 참 어쨌든 이자 폭탄이 되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라는 것은 맞아요. 신한은행이 이러니까 농협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0.1에서 0.2%포인트 인하했죠. 우리은행도 1.4%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신용자에게 확대 적용을 했고요. 이게 또 시장경제를 깨는 거죠. K뱅크는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0.32%에서 0.4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참 난리도 아닌 일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관치금융이 나오기 전에 은행들이 이게 스스로 말입니다. 은행의 어떤 전략, 은행연합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전략도 짜고 또 앞으로 대손 충당금도 쌓고요. 또 대선 준비금도 좀 쌓고요. 그리고 이자율도 좀 낮춰주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은행도 고객을 위한 그런 활동도 좀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간치금융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여러분 금리는 올라요. 조달금리. 조달금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1월에 대비해서 신잔의 코픽스는요. 1.08에서 1.13까지 올랐고요. 신규 저축선 예금은요. 1.65에서 2.02까지 올랐습니다. 신규 코픽스도 1.64에서 1.98% 올랐습니다. 조달금리가 오르는데 대출금리를 낮춰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거의 없는 일입니다. 거의 없는 일. 그러니 이게 여러분 미리미리 이런 좀 대책을 세워뒀으면 이렇게 관치라는 말까지도 안 나오고 시장경제가 잘 작동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4대 금융주주 상반기 순이익 보세요. 원래 상반기 순이익이 8조 9,800억 원이에요. 최대입니다. 8조 9,800억 최대를 누리면서 이 돈을 가지고 성과급 잔치도 하고 돈을 흥청망청 써대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불났잖아요. 이게 경영이라는 게 이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업은요. 산업의 젖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은행업이거든요. 그러면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인 경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부가 엄포를 때리기 전에 미리 말입니다. 이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수익을 내고 자기네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니 국민들의 불만은 많이 사고 국민의 불만이 생기니까 정부까지 나서고 여당까지 나서서 표 계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됐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스스로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부도 관치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을 빌린 사람들은 어쨌든 5%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이자 폭탄 5%도 비싼 거예요. 비싸지만 이자 폭탄에서 그나마 조금 좋아지지 않겠느냐. 좀 해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해봅니다. 이게 저는 경제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